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파워포인트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슬라이드 2장을 작성을 해서 인쇄해서 제출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 그리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형에 효과 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글머리 기호 표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또 레이아웃 지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최종적인 슬라이드 2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가 단단하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전체적인 파워포인트에 대한 화면 구성, 또 슬라이드 편집,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 또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0 버전이 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파일이라고 적어져 있죠. 파일 단추를 눌러주면 새로 만들기를 한다든지 열기를 한다든지 저장, 인쇄, 파워포인트 옵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꼭대기에 보면은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아이콘으로 추가한 거예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도구 명령어들도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죠. 리본 메뉴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 놓았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추가할 수 있고 삭제는 더 간단하죠. 항상 삭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입니다. 여기 이제 저장하는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되죠. 현재 저장하는 프로그램과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하지 않은 상태는 프레젠테이션 1, 프레젠테이션 2 이런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리본 메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리본 메뉴는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탭, 그룹, 명령입니다. 그래서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나의 탭은 하위에 또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개요 탭이 있는데요. 개요 탭은 개요 목록을 보여줘요. 여기 개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탭에서는 이게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보는 거고, 자기가 텍스트 형태만 보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개요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창, 여기를 이제 슬라이드 창이다 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죠. 자, 슬라이드 노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스티브 잡스가 한 번 PPT를 발표하기 위해서 본인이 36번을 재생을 해봤대요.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죠. 얼마나 발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볼 수 있겠고 또 반복적인 연습 그죠? 여러 관중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 표시줄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 전체 슬라이드, 사용 중인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화면 보기 단추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화면 보기 단추가 돼요. 그래서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가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이런 상태로 보는 거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슬라이드 여러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둑판식으로.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여러 사람한테 발표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옆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상에서만 확대, 축소해서 보는 것이지 실제로 인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수직 수평 이동막대입니다.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자, 작업창입니다. 작업창은 이제 별도로 나오는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0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이제 예를 들어 슬라이드 확대 축소하는 방법.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고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10%씩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거기 가운데 막대가 하나 있죠. 그걸 직접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정확하게 내가 뭐 65%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메뉴를 들어가야 돼요. 보기 탭에 보면은 확대 축소 그룹 중에서 확대 축소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퍼센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이제 홈 탭이다, 삽입 탭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홈 탭에 보면은 해당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해당되는 명령어 이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리본 메뉴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한번 클릭해주면 없어지고 또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 노트 부분은 여러분이 현재 슬라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보면 현재 슬라이드 몇 번 상태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자, 오른쪽에 확대 버튼이 있어요. 화면을 크게 볼 때, 작게 볼 때, 꽉 차게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것을 이제 이게 하나하나의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홈에 보면은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다 라고 있어요. 자, 위에 그림을 누르는 경우와 하단에 글자를 누르는 경우가 서로 상황이 달라요. 자, 위에 있는 그룹을 눌러볼까요? 그림을 그냥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엔터 친 거랑 같이요. 근데 이번에는 새 슬라이드다 라는 글자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네, 여러분한테 추가하는 모양을 선택하라 그러죠. 레이아웃이라 그러는데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오 그 말이에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레이아웃이 이런 모양인데 다른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죠?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레이아웃을 눌러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지우고 다시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레이아웃 눌러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에다가 우리가 글자 한번 써볼까요? 제목이에요 라고 써놓을게요. 자, 2번 슬라이드는 얘는 2번 슬라이드예요 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얘는 3번 슬라이드예요 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자, 슬라이드 3번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해요. 그러니까 3번과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한다 그거죠. 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 네, 눌러주면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또는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해당되는 슬라이드를 왼쪽에서 한번 클릭해주고 컨트롤 D를 눌러주면은 자, 하나 더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걸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 색깔 하나 넣어 줄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그 화면이 여기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곳 사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네, 또는 단축키 컨트롤 V를 해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파일에 있는 슬라이드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 보기 탭을 눌러보세요. 보기 탭을 보면 여기서 현재 슬라이드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콘의 모양은 하단의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의 모양이 있죠. 네,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눌러도 상관이 없지요. 자, 먼저 여러 슬라이드 보기 눌러보세요. 했더니 이런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여지죠. 확대를 해서 보세요. 오른쪽에 확대.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해상도에 따라서 최대로 어디까지 늘어나고 네, 줄어드는지는 여러분 개인별 해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여튼 여러 슬라이드를 같이 보고자 할 때 네,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슬라이드 노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슬라이드가 있고 이 하단에다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가 있죠. 네, 그 설명까지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슬라이드 모양 하단에 적어 놓은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내용.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까 그 슬라이드 하나 보는 상태 있죠? 그게 바로 기본이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원래 화면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발표할 때 뭐를 하세요?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하죠. 네,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가 있고 현재부터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1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슬라이드부터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눌러봤더니 이렇게 보이죠. 네, 뭐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현재 슬라이드, 제가 3번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놔뒀어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빠져나갈 때는 ESC 키를 눌러주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단축키를 이용한다면 슬라이드 쇼 보기는 F5 키를 눌러주고요. F5, 여러분 키보드에 F5 키가 있고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Shift F5를 눌러주면 돼요. 네, 되겠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접하는 게 제가 CTRL을 써볼게요. 컨트롤 할 때 CTRL. 그죠? 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제대로 쳐지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CTRL을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글자가 안 써지고 이상한 한글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에 보면
엑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언어 교정이 있습니다. 언어 교정 중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눌러서 여기 한영 자동 고침에 체크를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타자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컴퓨터가 똑똑해가지고 그런 영어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마 한글을 쓰고 있었을 거야 하고 한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똑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자동 고침 해주지 마세요 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CTRL이다 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영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에 보면은 이제 기본이죠. 여기 있는 한글에 대한 글꼴, 크기, 색깔, 속성과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를 눌러주면 이렇게 텍스트만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요. 다시 슬라이드를 눌러서 원래 모양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 저장하기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정한 여러분이 이제 폴더를 지정해주고 여기 보면 파일 형식에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죠. 눌러가지고 보면은 97-2003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2010 버전으로 저장한 것은 낮은 버전에서는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낮은 버전에서도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하려면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죠. 97-2003 버전으로. 그 다음에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DF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포용 문서가 되죠.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걸 배포를 하면은 그건 원본을 배포하는 것과 같고 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상대방은 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PDF로 저장을 해놓으면 PDF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좋은 게 이게 JPG 방식, GIF 방식, PNG 방식 이런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JPG 방식으로 저장을 할 건데 PNG는 JPG보다 더 해상도는 뛰어나지만 또 지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약 확실하게 지원한다 그러면 PNG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이미지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할 폴더 이름 주고 저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 이거 하나만 저장할 건지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죠. 나는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폴더를 가보세요. 저는 제목이라는 폴더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해놔서 다른 프로그램에 삽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접하는 것이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글자 크기, 색깔을 변형하고자 한다.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모두 변경을 할 때는 드래그 해도 되고 경계선을 한번 눌러도 되고 또는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여기 경계선을 잘 못 잡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주면 모두 선택하는 결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체 크기, 이거는 글자를 한 단계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글자 속성이 있습니다. 굵게, 기울림, 밑줄, 그림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성을 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요. 부제목에다가 우리가 또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코리아다라고 입력을 했어요. 드래그 해주고 자, 이거 AA라고 보이죠? 글꼴 그룹에 눌러주면 다 대문자로 그럼 대문자로 바뀌죠. 네, 다 소문자로 네, 이렇게 바뀌죠. 또는 내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각 단어를 대문자로 또는 여러 문장을 길게 썼을 경우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모르고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 지우고 다시 쓰지 말고요. 네, 이 명령을 사용해주면 어때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방향입니다. 텍스트 방향을 눌러주면은 세로 쓰게 할 건지 또 가로 쓰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세로형으로 만들 건지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가로 쓰기, 세로 쓰기 두 가지를 아무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도형 채우기, 이 네모 안에 채우기 색깔을 넣고자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윤곽선은 뭐예요? 이 사각형 바깥쪽에 테두리를 주는 거죠. 네, 윤곽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색깔도 바꾸고 싶고 두께도 바꾸고 싶고 모양도 바꾸고 싶다. 네, 그게 한꺼번에 지정하려면 우리가 명령어를 들어가 줘야 되고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하나씩 할 수가 있어요. 자, 테두리 했어요. 바뀌었죠. 그럼 다시 또 윤곽선 눌러서 두께 네,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윤곽선 눌러서 대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꺼번에 하나의 화면에서 다 처리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경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떠세요? 채우기도 있죠. 자, 채우기 단색 중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자, 선색도 있네요. 선색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본다면 일단 선색 바꿀 수 있죠. 선 스타일 바꿀 수 있죠. 네.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두께를 제가 조금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선색의 실선인데 우리가 대시 종류도 다시 실선으로 일단 해볼게요. 됐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이 선색에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 설정색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선에다가도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멋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기본 설정색 주면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성 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눌러주면 방사형 형태, 어떤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 또 방향, 방향 눌러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자, 색깔도 여러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잉크 색깔 찍고 밑에서 색깔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걸 하나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도형 서식을 가서
두께를 좀 크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한 20 정도 줄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론 대시 종류에서 모양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했죠. 자, 선색에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했고 그라데이션으로 설정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출발점의 모양, 끝점의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 스타일을 눌러보세요. 끝 모양의 종류를 눌러주면은 여기 있는 끝 모양입니다. 이것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원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화살표의 모양은 끝 종류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 네. 자, 이런 모양 예쁘죠? 네,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선색, 선 스타일, 또 그림자도 주고 싶다. 그림자 눌러서 뭐 그림자의 모양, 그림자 이렇게 약간 그림자 되는 거 보이죠? 네, 확실하게 보려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좀 은은한 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어디쯤에 줄 건지 이런 식으로. 네, 되겠죠? 자, 선에다가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반사 효과, 물에 비치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네. 굉장히 크게 준 거고요. 이건 작게 준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여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를 딱 눌러주면 이것에 대한 효과가 지정되는 거예요. 네, 눌러서 이렇게 주면 어때요? 네온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3차원 서식 눌러서 이곳의 값을 이제 또 여러분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네. 조금씩 변화되는 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실무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비 높이를 조절한다면 사각형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도형에서 원을 딱 그린 다음에 자, 도형 서식에 가가지고 이 3차원 서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재질을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또 전혀 다른 약간의 다른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본다. 그럼 어쨌죠? 단축키 F5를 쓴다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네, 보기에 슬라이드 쇼에 현 처음부터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연필이 필요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포인터 옵션 중에서 형광펜 눌러서 이제 이렇게 중요 표시합니다. 이렇게 또는 열심히 좀 쓰고 싶다. 펜 눌러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단축키를 사용하면 좋아요. 컨트롤 A를 눌러주면은 원래 화살표로 갈 수 있고요. 컨트롤 P를 눌러주면은 다시 이런 모양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클릭해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쇼를 마칠 때는 마우스 오른쪽 쇼 마침해도 되고요. 여러분 화면 왼쪽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형광색을 바꿀 수 있고 또
펜을 이용을 해서 눌러서 펜 눌러서 열심히 펜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쇼 마침 마우스 오른쪽 쇼 마침 해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쪽에 가져가면 이 기호가 나오죠. 클릭해서 쇼 마침 해주면 이 기호를 표시할 거냐라고 보여줘요. 아니요 해도 되고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면 어떠세요? 얘가 이미지화가 돼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으면 어때요? 얘를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어때요?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설명한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인쇄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파일에 인쇄 명령어를 눌러주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하단에 보면은 총 몇 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죠. 눌러서 이렇게 몇 번 슬라이드인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인쇄를 할 때 몇 장의 용지가 소요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복사본은 뭐냐면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몇 장 출력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고, 자, 이거는 모든 슬라이드 인쇄예요. 근데 목록을 눌러주면 현재 슬라이드 할 수 있고 범위 지정을 눌러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예를 들어서 2번부터 5번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해당되는 슬라이드만 인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요. 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은 A4 용지 한 장에 한 개의 슬라이드를 인쇄하겠다라는 거죠. 네, 두 개의 슬라이드 눌러주면 종이 한 장에 두 개가 출력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개 출력하겠다. 네. 자, 4개 출력하겠다. 그죠? 6개 출력하겠다. 8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개요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지는 필요 없고 텍스트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개요를 선택한 다음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 하면 어때요? 다시 하나의 슬라이드 인쇄할 수가 있고요. 회색조 눌러서 컬러로 인쇄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 들어가려면 홈 눌러주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파일을 빨리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눌러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눌러주면 자,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의 목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내기 눌러주면은 해당되는 여러분 작성한 거를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